콜센터 실습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에 대한 관리 전반에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까지 용의자가 베란다를 타고 침입해 억대의 금품을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주동물원에서 1년 사이 호랑이와 기린 등 동물들이 줄줄이 폐사하고 있어 낡은 시설과 질병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현장 실습 여고생의 죽음으로 감정노동의 실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습을 빙자한 노동 착취 정황도 의심됩니다. 현장 실습 제도와 관리도 부실하다는 건데 진상규명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홍모양이 근무했던 콜센터에서는 홍양 외에 특성화고 학생 30여 명이 실습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 도중에 그만두었지만 현재도 1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이 작성한 상담 일지입니다. 학생 대부분은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감과 고객에게 욕설을 듣거나 무시당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홍양 등이 배치된 일명 해지 방어부서는 해지 요청 고객의 맘을 돌리고 상품까지 팔아야 해 업무 강도가 유난히 높은 곳입니다. 임금 강탈 수단이 되거나 단순간의 소모품으로 여겨지는 현장 실습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노동단체들은 또 숨진 홍양이 임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습 협약서에는 월 160만 원을 받기로 돼 있지만 실제 받은 돈은 100만 원 안팎이고 실습 협약의 근무는 최대 1시간만 연장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야간, 휴일 근무도 회사가 원하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결국 현장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노동력을 착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금이 체불됐다거나 그 리스트가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회사는 절대 안 보내죠. 근데 또 거기에는 또 없어가지고. LG U+ 고객센터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부당한 급여 지급이나 실적 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숨진 홍양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 현장 실습을 하던 여고생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감정 노동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 인권 보장과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감정 노동자 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가 금품을 터는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란다를 따라 무려 6층까지 올라갔는데 안전할 거라는 고층 아파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 CCTV. 절도 용의자가 아파트 1층 베란다로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놓인 좁은 공간으로 몸을 쉽게 들여놓습니다. 저녁 7시가 되지 않은 시각으로 산책 나온 주민들이 걸어다니고 있었지만 범행은 대담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이고. 이게 몇 시쯤입니까? 한 18시에서 19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아파트 외벽에는 벽을 타고 누군가 기어오른 흔적이 선명합니다. 절도를 당한 곳은 이 아파트 6층. 며칠 여행을 다녀온 뒤 1억 원 이상의 현금이 사라진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저쪽에 좀 발자국이 좀 올라간 발자국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기요. 네. CCTV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아파트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아파트만 해도 1년 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단지 외곽에 있는 동의 저층 세대가 주로 범행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두 번째는 실외기를 잡고 타고 올라가가지고 베란다 문 열려있는 대로 들어가가지고.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탐문 수사에 나서는 한편 피해자 집안 내부 사정을 아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 동물원에서 수컷 벵골 호랑이가 갑자기 폐사했습니다. 이처럼 계속된 동물 폐사에 열악한 관리 체계와 사육 환경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0살이 된 벵골 호랑이 순돌이가 6일 저녁 숨을 거뒀습니다. 한 달 전부터 설사와 혈뇨 증세를 보이다 악성 빈혈로 급사한 겁니다. 좁은 우리에서 평생을 보내다 평균 수명을 3년이나 앞두고 죽었습니다. 예방접종한다든가 그 정도지 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방역이라든가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동물원에서는 이 같은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습니다. 이번에 숨진 호랑이와 형제였던 또 다른 벵골 호랑이가 올 1월 숨을 거뒀고 기린과 원숭이과인 맨드릴은 평균 수명을 각각 9년, 25년을 앞두고 죽었습니다. 전주동물원 측은 연간 평균 폐사율이 1.4% 정도로 다른 동물원보다 낮다고 밝혔지만 낙후된 시설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사는 코끼리도 관절염 등으로 이상 행동을 반복하는 등 열악한 시설 속에 동물들이 운동 부족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좁은 우리에 갇혀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생태동물원으로 빨리 조성을 해서 전주동물원에서는 수의사 단 2명이 103종의 600여 마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정기검진은 엄두도 못 내고 증세가 있어야 진찰에 들어가는 형편으로 동물병원은 지난해 8월에서야 문을 열었습니다. 질병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력 추적 시스템이라든지 수의사의 수를 좀 늘리고요. 또 수의사들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는 40여 년간 낡을 대로 낡아버린 전주동물원의 시설은 물론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도내 정치권도 탄핵 심판 선고 일정과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은 당 지도부와 함께 탄핵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며 헌법재판소의 선고기일 지정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촛불 집회를 시작한 전북시국회의는 헌법재판소가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엄연히 자치단체의 예산인 재량사업비인데 지방 의원들에게는 쌈짓돈인가 봅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재량사업비 비리. 이번에는 익산시 의회 의원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익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는 미끄럼과 동결 방지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익산시의회 A 의원이 주민 요구를 이유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공사는 익산의 한 업체가 수의 계약했는데 예산 800여만 원은 해당 의원의 재량 사업비로 처리됐습니다. 시역부가 거기니까 그쪽에 이제 학교 근처에다가 해주고 싶어서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사업체의 관련 서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재량 사업비를 둘러싸고 의원과 업체 간의 유착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혐의는 직권남용으로 2천만 원의 재량 사업비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의원이 익산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익산시 의회는 지난해 동료 의원들이 재량 사업비 내역을 공개한 초선 의원에 대한 제재에 나서 한바탕 논란이 됐던 곳입니다. 당시 쇄신책이었던 의원별 예산 집행 내역 공개에 뒷짐을 진 상황에서 터진 수사 소식에 의회는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어떤 존치 여부라든가 향후의 어떤 투명한 공개 여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선심성 지원과 업체와의 뒷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 참여 예산 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재량 사업비를 없애서 주민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마을에 필요한 예산을 결정하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고. 지방 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여겨져 잡음이 끊이지 않는 재량 사업비의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지난밤 사이 도내에도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출근길 불편에 이어 한낮에도 영하권으로 꽃을 시세 많은 추위에 위세를 실감케 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논밭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가오는 봄을 시샘하는 듯
눈은 이제 막 땅 위로 고개를 내민 여린 새싹들을 덮어버렸습니다. 두툼한 옷을 챙겨 입은 사람들도 강추위에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햇빛이 쨍쨍이 나서 봄인 줄 알았는데 허리가 다시 이렇게 아프고 어설프고 눈이 온 게 더 아파. 갑자기 내린 눈에 도로에서는 접촉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전주 중화산동에서는 60대가 몰던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려던 택시를 피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또 출근길 군산 개정면 공항 사거리에선 차량 4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충돌해 주변 도로가 큰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커브길에서 진로 변경은 차가 미끄러진 거예요.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걸쳐져 있으면서 뒤에 따르던 후행 차량들이 피우면서 사고 난 겁니다. 새벽부터 내린 눈은 많은 곳은 4.5cm가량이 쌓였으며 기온도 크게 떨어져 전주의 한낮 운주가 영하권을 맴돌았습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내일도 계속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으며 낮 기온도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며 개나리가 개화하는 다다음 주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이후 지금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AI 41건 가운데 90%에 달하는 36건이 참프레나 하림, 사모 같은 기업 위탁 농장에서 발생했고 개인 농장은 5곳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동우와 하림 등 대기업 계열이 20군데로 반 이상을 차지해 이들 축산기업의 방역 책임을 지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소프트웨어 교육연구학교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지정학교가 없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승진 가산점 등을 놓고 교원 사이에 불필요한 경쟁이 가열된다는 이유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방공무원 선발에 면접 전형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그간 공무원 채용에서 면접은 통과 의뢰였지만 앞으로는 선발 인원의 110%를 필기로 선발한 뒤 면접을 통해 10%를 탈락시키기로 했습니다. 역사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신청한 학교가 전국적으로는 83곳에 이르지만 도내에서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9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13곳, 서울 10곳인 반면 전북과 강원, 세종 등 5개 시도에서는 신청 학교가 없었습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영국 식품 연구기관인 캠든이 입주했습니다. 캠든은 켈로그와 하인즈 등 전 세계 2천여 개 회원사를 보유한 민간 연구소인데 익산 식품 클러스터에 해외 연구기관이 문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에는 독일 식품 연구기관인 프라운호퍼도 분소를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 조치를 어긴 농가들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동 제한 기간에 입식을 한 고창의 오리 농가와 김제 토종닭 농가를 적발하고 경남에서 오리를 들여와 정읍에서 도축한 농가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8개 공공기관의 동반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계획과 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한 국민연금공단은 다른 8개 기관과 함께 가장 낮은 개선 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같은 혁신도시 입주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호남고속 버스기사들이 오늘 하루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민주노총 호남고속 지회는 사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민주노총과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오늘 오전 10시부터 퇴근 시간 전까지 시내버스 19대, 시외버스 34대가 참여하는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고속도로 사고가 날 때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